맞는 번호를 쓰는 문제인데 뭐 진유형이라고 부르죠. 자, 터보 압축기. 자, 압축기 보면은 좀 냉동 문제입니다. 자, 압축기 크게 보면은 무슨 식과 무슨 식으로 나누죠? 압축기. 예. 한복식인가? 최적식. 자, 원심식, 그다음 최적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최적식 원심식. 또는 용접식이라고 부르고요. 대부분 다 여기 최적식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줄여서 압축하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종류도 다른 게 보면은 원심식입니다. 그래서 최적식, 자, 네 가지가 있었죠. 왕복동식, 그리고 회전식, 그리고 스크류식, 스크롤식. 자, 원심식은 터보식 딱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터보 압축기는 기체를 일정 공간에 유입한 후 공간을 줄이면서 기체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왕복동식 압축기, 로터리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가 있다. 맞나요? 틀리죠. 그래서 이 터보식 원심식 압축기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심력. 그래서 보면은 안에 있는 이제 회전차, 임펠러가 이제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압축하는 방식. 최적식은 공간을 줄이는 방식. 그래서 1번은 X죠. 네. 문제는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내용을 보고 자, OX에 맞는 번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물질은 그때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가 있게 되는데 액체와 기체의 경계를 이루는 온도, 임계 온도 맞나요? 네. 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알맞는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앵글 밸브. 앵글 밸브는 어떤 거죠? 유체 흐름 직각. 그렇죠. 90도 보면은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체의 흐름을 직각 방향으로 바꿀 때 이제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체크 밸브 뭐죠?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 밸브.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은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우 밸브. 자, 글로우 밸브는 자, 유량 무슨 용이죠? 조절용. 그리고 슬루스, 게이트 밸브가 나오면은 유량 개폐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4번. 다음 중 압력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네. 자, 이것도 앞에서도 한번 문제 나온 적 있지 않나요? 자, 보면은 지금 기억 한번 보면은 5.8 MPa 하면은 자, 여러분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로 얼마죠?
그죠? 58 kg/제곱센티미터죠. 그러면은 자 중압, 상압, 고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그죠? 고압에 해당됩니다. 고압. 압력이 높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0kg/제곱센티미터. 자, 이건 무슨 압에 해당될까요? 중압. 중압. 네. 그리고 1atm. 자, 보면은 표준 대기압입니다. 이거는 상압으로 보셔야죠. 자, 5번. 이런 화형 검출기의 이제 종류입니다. 자, 특성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여러분들 플레임 I. 자, I는 어디 연결돼야죠? 화형. 플레임 I는 화형 발광체. 그렇죠. 화염의 발광체, 빛을 감지하는 거죠. 자, 플레임 로드. 화염의 전기 전도성. 네.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자, 스텝 스위치. 자, 발열 현상.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합니다. 자, 6번. 다음 그림에 나온 냉각탑의 그 종류고요. 이 그림을 보고 냉각탑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정답지 한번 이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직교류형, 뭐 대학류형, 뭐 학년에 따라서 그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 자, 가스의 이제 비중이 높은 순서로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비중이 높으면 분자량이 많죠. 커지죠. 그럼 이 중에서는 뭐가 분자량이 가장 클까요? 부탄. 그죠. 부탄, 프로판, 에탄, 에탄, 메탄 쪽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많이 좀 풀어봐서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죠. 이거는. 네. 자, 8번. 서징 현상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겁니다. 자, 1번. 펌프의 양정이 높을 경우. 네. 자, 2번. 펌프에 양흡이 부로 설치된 경우. 자, 3번. 유량 조절 밸브의 탱크 뒤에 있는 경우. 4번. 배관 도중에 물탱크나 공기 탱크가 있는 경우. 근데 이제 서징 현상이 이제 발생 원인인데 보통 보면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압력 차이에서 보면 압력이 높아지면은 다시 캐비테이션이 깨졌다가 또 압력이 낮아지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보면 서징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해당 안 되는 건 어떤 걸까요? 2번. 그렇죠. 2번. 자, 펌프에 양극 펌프가 설치된 경우는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징 현상도 발생이 잘 안 됩니다. 자, 9번. 자, 보일러의 일상 점검 항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점검이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점검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아닌 거는 뭐 어떤 걸까요? 번호. 그렇죠. 번호입니다. 번호. 그래서 매일매일 뭐 번호를 분해해서 보면은 점검하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번 스택 릴레이입니다. 자, 자동 제어 장치에 들어가 있었죠. 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280도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나요? 아니. 사용 안 된다고 했죠. 네. 자, 바이메탈이 손상되기 쉽고요. 자, 연료 소비량이 10리터/. 이하에서만, 그래서 이제 주로 소용량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보면은 또 스택 릴레이가 있으면은 광전관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죠. 네.
자, 11번입니다. 자,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뭐죠? 메탄. 메탄. 네, CH4죠. 네. 그다음에 2번이 보면은 뭐죠? C2H6. 메탄. 그죠, 에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LNG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메탄이 있고 소량의 에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3H8 프로판이죠. 그리고 C4H10 부탄입니다. 그래서 프로판과 부탄은 LPG의 주성분이었지. 자, 12번 증기난방 시스템에서 자, 응축수, 자, 회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자, 응축수 회수 방법이 아닌 거 어떤 거죠? 복합 한수식. 그렇죠. 복합 환수식 이런 거 없었죠 종류에. 그래서 중력 환수식.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 유화 방식이라고 해서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자,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한 거죠. 응축탱크의 모호입니다. 기계 환수식은 자, 여러분 뭐 방열기에서 보면은 응축탱크까지는 중력에 의해서 모으고, 그리고 응축탱크에서 보일러로 할 때는 자, 여러분 급수 펌프로 보면은 공급을 하죠. 이게 기계 환수식. 진공 환수식은 진공 펌프를 이용한다고 했죠. 자, 13번입니다. 자,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해서 액압축 또는 리퀴드백을 방지하는 장치. 그래서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있는 거 뭐였죠? 액불리기. 그렇죠. 액불리기. 자, 유불리기 어디 사이 있을까요? 압축기와 압축기와 그죠, 응축기 사이. 수액기는 그죠, 응축기와 팽창 사이. 자, 뭐 필터 드라이어도 이제 거기 사이에 들어가 있죠. 자, 14번. 보일러에 연소가스에 남는 열을 이용해서 자,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입니다. 자, 급수 가열 뭐죠? 절탄. 절탄기 또는 급수 예열기죠. 자, 뭐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면은 공기 예열기죠. 자, 15번. 자, 수처리 설비의 설치 필요성으로 틀린 겁니다. 네. 자, 몇 번 틀렸을까요? 4번. 그렇죠. 자, 수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스케일이나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설치하면은 보면은 스케일, 예, 설치하지 않으면 스케일이나 슬러지가 발생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처리 설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문제들이 좀 되게 좀 편리했어요. 네. 자,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겁니다. 자, 이건 뭐가 틀렸죠? 1번. 1번. 그렇죠? 자, 단위 중량당 또는 뭐 단위 질량당 발열량은 클수록 좋은 거죠. 자, 17번입니다. 자, 원통형 보일러 그리고 이제 수관형 보일러 이제 서로 비교한 겁니다. 자, 가진 특성이 아닌 거. 자, 1번 보일러 본체의 파열 시 피해가 크다.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는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파열 시 피해가 크다고 했죠. 자, 2번 변동에 따른 자, 수위 변화나 압력 변동이 적다. 자, 이거는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많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더라도 자, 압력이나 이런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죠. 3번 수간 보일러에 비해서 고압이나 대용량으로 제작한다. 자, 고압 대용량 하면은 원통형과 수관형 어디에 해당되죠? 수관. 그렇죠. 3번이 틀린 거지. 자, 4번 구조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하죠. 자, 이번엔 이제 부속 설비가 아닌 겁니다. 연소 장치. 아닌 것은 어떤 거죠? 연소 장치. 그렇죠. 연소 장치. 그래서 보일러에 보면은 3대 구성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자, 구성 요소에서 자, 첫 번째는 보일러 본체. 본체. 예. 두 번째는 연소 장치. 자, 제외한 나머지를 묶어서 부속 장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예소 장치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지. 자, 19번 안전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수평으로 설치. 자, 1번. 자,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 밸브 설치하고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는 1개 이상을 합니다. 그렇죠? 50제곱미터 이하면 하나, 이상이면 2개를 설치하죠. 자, 스프링식 안전 밸브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3번. 안전 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 크기는 호칭기름 25A 이상으로 한다. 근데 소형일 때는 20A로 할 수가 있죠. 그 기준이 보면은 압력계 보면은 문짝 반지름을 60mm 이상으로 하는 기준과 같았죠. 자, 수평으로 설치하나요? 수직으로 설치하나요? 수직. 그쪽 수직. 4번이 틀렸지. 자, 20번입니다. 액체 연료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연소 온도가 낮나요? 아니요. 높아요. 높죠. 그래서 국부 가열의 우려가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있죠. 자, 화재나 역화의 위험이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액체 연료의 발열량 단위는 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고체나 액체 연료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자, 기체 연료는 킬로칼로리 퍼 노멀 시즌. 자, 4번. 고압 분사로 인한 소음이 없나요? 있죠. 있어요. 예. 자, 특정 자, 열사제 열사용 기자재 이제 보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태양열 보일러. 그렇죠. 태양열 보일러입니다. 태양열 보일러 본 적 있어요? 예. 뭐 태양열 집열기 이런 거는 있지만은 자, 보일러가 태양열 보일러는 없죠. 예. 자, 22번. 자, 증기 추결기. 자, 스팀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르죠. 자,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자, 고부하 또는 변동 부하의 경우에 자, 보일러에서의 잉여 증기 저장하고 최소 부하 또는 반응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한다. 자, 이거 맞나요? 그렇죠. 저부하 시 잉여 증기를 저장했다가 고부하 시 또는 이제 최대 부하일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2번. 변압형과 이제 정압형이 있죠. 자, 둘의 차이점은 변압형 같은 경우에는 증기 추결기에다가 물 안에 증기를 집어넣어서 열을 축적했다가 자, 고부하 시 압력을 낮춰서
발생된 저압의 징기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정압식은 자 여러분들 급수를 자 이 징기로 예열해서 보면은 예열된 급수를 가열하면은 쉽게 보면은 또는 빠른 시간에 징기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3번 정압병은 보일러 급수 중에 똑같은 얘기니까요. 네,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칼슘과 자 어떤 성분이 만나 규산칼슘이 생성되는가? 자 그러면 규산칼슘이면은 규산 실리카. 그죠? 실리카를 가리키죠. 네. 자 직리난방배관의 9배로 틀린 거 몇 번 틀렸죠? 2번. 그렇죠. 2번 그러면은 50분. 네, 50분의 1에서 100분. 네, 100분의 1이죠.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구별 문제들이 약간 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자, 25번. 자, 물 1kg 중에 함유된 물질의 미리그램 수.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ppm. 네. 그래서 100만 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은 물 1톤 중에 자, 함유된 물질의 미리그램 수 또는 그죠? 물 1kg 중에 함유된 물질의 마이크로그램 수 하면은 그죠? ppb. 예. 자, 그다음에 보면은 뭐 EPM 뭐 액체 보면은 뭐 1kg 중에 함유된 네. 보면은 물질은 뭐 미리그램인데 당량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EP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6번. 자, 시방서 내용 중에서 틀린 겁니다. 시방서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에다가 표기할 수 없는 것을 표기하는 일종의 이제 뭐 설명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내용 중 틀린 것. 자, 여기서 틀린 게 어떤 걸까요? 배관자지. 자, 1번 수업 시험하는 기관 및 대행업체를 기재한다. 자, 계측기를 나열하고 포함되어 있다. 계측기 어떤 걸 사용하는지 지지대, 또 강경, 절연조치사 이런 것들이 다 서술되어 있고요. 자, 열흐름 환수에 사용되는 배관재질의 규격들이 기재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당 안 되는 것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행업체 이런 것들이 막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27번. 자, 보일러의 외부 부식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외부 부식 종류 여러분들 세 가지 뭐 있었죠? 고온 부식, 저온 부식, 산화 부식.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 부식이 있었죠. 내부 부식은 보일러수가 닿는 곳의 부식인데 점식, 전면 부식, 구상 부식. 예. 해당 안 되는 것은 3번이죠. 자, 보일러의 열경산 자료에 자, 사용 목적이 아닌 겁니다. 자, 사용 목적이 아닌 거. 자, 1번. 열 설비의 성능을 파악한다. 그럼 열경산을 통해서 보일러 효율 이런 거 구할 수가 있죠. 자, 연소실의 구조, 연소실이 어떻게 생긴지 파악할 수 있나요? 파악은 안 되죠. 네. 이번에 틀렸습니다. 자, 장치 내 열의 행방을 파악한다. 그래서 자, 열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파악하고요. 자, 손실열을 찾아서 설비를
개선할 수가 있죠. 그러면 손실료를 줄이면 줄일수록 본로의 효율은 높아지는 거죠. 자, 29번입니다. 자, 캐비테이션. 자, 여러분 공동현상이죠. 방지 방법으로 옳은 겁니다. 1번, 흡입 양정을 길게 한다. 짧게 해야 되죠. 2번, 흡입 압력을 조금만 높여서 흡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한다. 자, 높이나요? 아니면 낮추나요? 낮추. 낮추는 거죠. 자, 3번,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맞나요? 네. 네. 그래서 단흡입 펌프를 양흡입 펌프로 바꿔준다. 자,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회전수가 높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낮춰야죠. 자, 30번. 자, 기수분리기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자, 증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 자, 보일러의 연료율이 높아지고요. 자, 2번. 자, 배관 및 장치의 수격작용 발생이 줄어든다. 자, 증기계통의 배관 및 부속, 밸브에 대한 부식성을 발생을 경감시킨다. 4번. 응축수만 배출한다. 뭐죠? 4번. 4번. 자, 응축수 제거하는 게 증기 트랩이고 기수분리기는 한마디로 자, 건조한 증기만 추출시키고 자, 여러분들 수분이나 이런 습증기 이게 이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원통형 보일러에 있으면은 비수 방지관, 수관식 보일러에 있으면은 기수 분리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31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30문제 정도 보면은 이게 지필 시험에서 보면은 객관식이라든지 약간 OX라든지 연결 문제 이렇게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문제는 이제 이런 주관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31번. 장시간 사용 시 자, 미생물의 내성이 증가하여 효과가 급격히 저하하는 냉각수 시스템을 사용한 살균제 무엇이죠? 염소. 차. B. 산화성 살균제죠. 네. 근데 이 살균제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냉동설비 운영 있죠. 여기 냉각탑 부분에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도 자주 나오고 이건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32번. 자, 외장용 테이프류. 자, 여러분들 보면은 배관이 있으면은 배관에 이제 보온제를 하고 테이프로 이제 겉에 감아주죠. 이때 겹쳐 감는 폭 몇 밀리미터죠? 15mm. 그렇죠. 15mm. 이것도 문제로 좀 자주 나왔습니다. 자, 연소 속도보다 자, 연료의 분출 속도가 더 클 때 일어나는 비정상 연소는 무엇이? 뭐죠? 그죠? 비활. 또는 이제 리프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스 용접할 때도 처음부터 여러분들 아세틸렌을 자, 많이 열고 여러분 불을 딱 붙여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토치 팁 끝에서 보면 불꽃이 떨어져서 불이 붙기도 하죠. 이게 이제 비활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34번. 자, 순간 온수기, 저탕식 온수기 등으로 욕실, 주방, 필요한 장소에 각기 설치해서 급탕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 보일러를 설치하기 부적당하고 급탕 기구수가 적으며 급탕 규모가 작은 주택의 욕실이나 주방이나 미용실, 소규모 업소에 적당한
급탁 방식 뭐죠? 개별. 그렇죠. 개별 급탁 방식. 자, 그러면 이제 필요 개소가 이제 많은데 사용하는 데는 자, 뭐 기계실이나 이런데 한 군데서 온수를 발생시켜서 여러 군데로 이제 공급하면은 중앙 급탁 방식이 되는 거죠. 자, 35번. 자, 폭발 연소가 발생했을 때 자, 자동적으로 자, 외부의 안전한 곳으로 폭발 가스를 배출시키고요. 스윙식, 스프링식이 있는 장치. 이거 뭐죠? 그렇죠. 방폭문 또는 폭발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미연소 가스가 이제 미연소 가스가 자 보면은 저마다 이제 폭발했을 때 그 압력을 외부로 자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프리퍼지와 포스트퍼지, 폭발이 일어날 때 그 압력을 배출하는 것은 자 방폭문 또는 폭발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36번입니다. 네. 자, 가로에 있는 장치는 자,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해서 보일러 내 스케일 부착의 원인이 되는 자, 원수 중 칼슘 이온과 자, 마그네슘 이온과 같은 경록 성분을 자,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거 무슨 장치죠? 경수. 네. 경수 연화장치. 그래서 경수 연화까지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부터는 자, 계산 문제인데 이건 약간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 자, 탄소 자, 12kg 완전 연소 시 공기비가 1.2입니다. 자, 그럼 실제 공기량 자, 노멀 세제곱미터는 얼마인가? 단 대기 중의 탄소는 자, 21 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탄소 자, 완전 연소할 때 보면 이론 탄소량, 이론 공기량 구한 다음에 자, 이론 공기량에다가 여러분들 공기비를 곱해주면은 실제 공기량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은 CO2, 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탄소 1kg에 보면은 자, 연소식 자, 이론 산소량입니다. 이론 산소량은 자 22.4 이거를 자, 나누기 12 그러면은 1.8667이 나옵니다. 자, 노멀 세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이거 지금 상수인가요? 그러면? 이거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보면은 이렇게 평수는 아니고요. 자, 최적으로 보면은 22.4죠. 다 보면은 자, 1km몰이기 때문에 다 22.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탄소 이제 1kg으로 하면은 탄소가 보면 10이죠. 그러니까 1로 하기 위해서는 12로 나눠주면은 자, 이 탄소 1kg에 보면은 이론 산소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12kg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면 12로 하면 22.4가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그거 단위가 좀 잘 모르겠어갖고 네. 그게 노멀 세제곱 네. 노멀 세제곱미터. 네. 퍼 킬로그램이나 그램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그건 이제 질량 단위로 했을 때 중량 단위죠. 그때 했을 때는 킬로그램 퍼 노멀 세제곱미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금 보면은 이론산수량에서 보면 최적으로 이거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단위가 그냥 노멀 세제곱미터 최적으로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론 공기량 자 이론 공기량 자 이거는 이론 산소량을 자 지금 최적이기 때문에 0.21로 나눠준 거고요. 자 그러면은 1.8667 667 자 0.21로 나눠주면은 자 8.889 자 노멀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론 공기량 구했으니까요. 자 실제 공기량은 자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식이 원래 여기서 나왔죠. 공기비는 자 여러분 실제 공기량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눈 거고 만약에 실제 공기량만 남겨놓고 싶다 그러면은 양쪽에 이론 공기량을 양쪽에 곱해주면은 약분이 돼서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 곱하기 공기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비 공식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자 공기비 1.2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론 공기량 8.889 곱해주면은 자 10.667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탄소 1kg에 대한 겁니다. 만약에 뭐 탄소 12kg에 대한 거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보면은 처음에 할 때 22.4로 그냥 구하면 되고요. 또 22.4 이거를 0.2로 그냥 나눠주면은 나온 값이 이론공이랑 나오죠. 거기다가 그냥 1.2만 곱해줘도 됩니다. 이거는 탄소 1kg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보통 세 자리, 두 자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문제 조건에서 네. 두 자리로 맞추라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자리 맞추라고 하면은 10.67로 맞춰주면 되죠.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보통 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자리만 네.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문제 보면은 아마 그 수험자 유의사항 하면서 이런 소수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개별 문제에 만약에 있는 조건을 따르고 그래도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질문하면 됩니다. 감독관한테. 그러면은 감독관이 거기서 딱 정해줄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38번 한번 보죠. 자, 유량이 자 3050L/min입니다. 네. 그리고 양정이 85m, 전달 계수가 11.1입니다. 자, 효율이 75%일 때, 자, 처음 회전수가 자 1800rpm에서 나중 회전수가 1980rpm으로 회전수가 바뀌면은 소요 동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보면은
소요동력, 뭐 축동력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보면은 자 축동력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상사법칙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 축동력 공식 자 유량 곱하기 양적 곱하기 뭐죠? 유량 곱하기 양량 곱하기 앞에 이걸 처음에 비중량부터 해야죠. 비중량. 예. 자 비중량 곱하기 유량 곱하기 양적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단위를 좀 바꿔가지고 이거를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단위를 시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중량은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유량 뭐죠? 세제곱미터 퍼 세크. 자 양적 미터. 그리고 축동력 보통 이제 킬로와트로 하기 때문에 킬로와트의 일량 100이 곱하기 펌프 효율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뭐 출력 나올 때는 전달계수를 곱하고 축동력 구할 때는 곱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중량은 안 주어졌죠. 근데 그냥 물의 비중량. 자, 1000으로 그냥 간주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유량이 문제입니다. 자, 유량 리터. 자, 리터가 만약에 세제곱미터가 되려면은 1세제곱미터는 자, 몇 리터와 같죠? 1000.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3050리터 퍼 미니니까 자, 여러분들 세 자리 이동하면은 이건 몇 세제곱미터죠? 3.050 자,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로 또 나눠줘야죠? 그렇죠. 60으로 나눠줘야 되죠. 초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양전. 양전이 85. 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나누기, 100이. 네. 그 다음에 펌프 요율이 얼마죠? 그죠? 0.75. 네. 이렇게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동력을 구했더니 56.48 킬로와트가 구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상사법칙에서 이제 축동력 구하면 되죠. 네, 상사법칙 축동력 하면은 자, 여러분들 처음 회전수 보면은 1800 나중 회전수 1980 자, 그 다음에 처음 축동력 56.48 자, 근데 이제 상사법칙 축동력은 몇 제곱이었죠? 그쵸. 세제곱이 되는 계산해 보면은 75.17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동력 한번 구해서 처음 축동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상사법칙으로 해서 보면 회전수가 변했을 때 축동력을 구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39번 한번 보죠. 자, 39번은 자, 압력 문제입니다. 대기압이 보면 762m Hg고요. 자, 압력계의 압력입니다. 그러면은 게이지 압이죠. 압력계를 측정한 거는 3kg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만약에 뭐 붙인다면은 ATM, 얘는 게이지 압이 되겠지. 자, 절대 압력은 몇 앰피어입니다. 근데 이제 절대 압을 구하는데 메가파스칼로 이제 구하는.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절대 압을 구한 다음에 단위를 바꿔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쉽게 좀 하려면은 자, 지금 정압인가요, 부압인가요? 그죠? 게이지압이 나오면 무조건 정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압의 절대압은 자,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네. 자, 근데 자, 760ml H는 kg/로 하면은 1.0332 kg/제곱센티미터죠. 그러면은 1.0332 플러스 3 해주면은 4.0332 kg/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MPA는 자, 여러분들 숫자리를 자, 한 자리 앞으로 밀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밀어주면은 이게 메가파스칼입니다. 0.4 그러면은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막 더 정확한 값을 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례식으로도 풀 수가 있죠. 네. 네, 이렇게만 해도 정답 인정됩니다. 왜냐면 이제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어 있어요. 자, 40번. 자, 연료 사용량이 120kg/h. 상당 증발량이 자, 2000kg/h. 저희 발열량이 자, 9,800. 자, kcal/kg. 급수 온도가 30도. 압력이 10kg/제곱센티미터일 때 보일러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뭐 공기비나 보일러 효율 거의 보면 이제 회차마다 안 나오는 걸 보기가 더 힘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잘 봤더니 연료 사용량 나왔고 연료의 저희 발열 나왔으니까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의 저희 발열량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증발량 안 나왔죠. 징계 엔탈피, 급수 엔탈피, 뭐 급수 온도는 급수 엔탈피로 쓸 수 있지만은 자, 여러분 징계 엔탈피도 안 나왔고 실제 증발량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당 증발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상당 증발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상당 증발량 곱하기 여기다 얼마 내주면 유효율이 되는 거죠? 539. 그렇죠. 530.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문제 조건에 맞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자, 상당 증발량이 보면은 2000 곱하기 530. 자, 연료 사용량이 120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 9800. 네. 그러면은 91.6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기술은 그래도 이런 문제 좀 보면은 되게 좀 평이하게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다 이제 뭐 점수들이 보면 되게 다 높게 나왔습니다. 뭐 아니 2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한 16점, 17점 이상씩은 다 나왔다고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제 기출 문제만 보면 제대로만 봤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아니라 그러면은 꼭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거두덜도 말고 여러분들 12월 5일까지만 시험 볼 때까지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전 기수는 점수대가 거의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8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거의 보면 뭐 85점에서 90점 그 사이가 이제 제일 많았습니다. 예. 뭐 가장 좀 높으신 분들은 뭐 97점, 8점 그때까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분은 점수가 이제 안 나왔는데 점수가 상당히 낮았어요. 한 평균 80점에서 한 15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 아예 안 한 거예요. 작품까지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구제하고 싶어도 구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필답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필을 좀 잘 보면은 필답형 조금 못 봐도 좀 상세가 돼요. 네, 그리고 작품에서 이제 좀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필에서는 한 70점 정도,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70점 정도 맞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답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반타작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작품형 수학시험 통과하면은 무난하게 보면 다 통과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필답 문제 한번 보죠. 자, 보형장치의 역할 그리고 기능 세 가지 쓰심. 자, 보형장치 여러 번 나왔죠. 보형장치 네 가지 종류 뭐가 있었죠? 그렇죠. 윈드박스, 스테빌라이저, 컨버스터, 버너타임 네 가지가 있었죠. 각각의 이제 역할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드박스. 자, 얘는 역할이 뭐죠? 윈드박스는 그렇죠. 연료와 공기 혼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이죠. 그래서 연료하고 공기하고 잘 혼합이 되면은 연소가 보면은 자,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스테빌라이저. 이거는 자, 화염을 안정시킵니다. 자, 컨버스터. 자, 이거는 연소 안정. 또 하나 더 한다면은 화염의 실화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화염이 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화염 실화, 또는 뭐 취소 방지라고도 합니다. 자, 버너 타입. 자, 화염의 형상을 조절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역할이나 이 기능 등을 세 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뭐 보형장치에 이제 명칭을 쓰라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세 가지 정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수격작용 방지 방법입니다. 자, 수격작용, 워터 햄머, 방지하는 방법.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증기 트랩을 설치해서 관내 음축수를 제거한다. 자, 두 번째, 자, 진기관을 보온한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주중기 밸브를 석유한다. 자, 그 밖에 기수 분리기를 설치한다. 배관의 굴곡부를 적게 한다. 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약을 해도 그 시험 하시는 분은 서로 통용이 되나요? 어떤 거요? 축약, 서계. 축약? 예를 들면 네, 서계한다. 그냥 됩니다. 왜냐면은 이쪽 선생님들이 그 저번에 전북대 뭐 교수님하고 보면은 저기 그 전북 기용고 선생님 온다고 했죠? 그분들도 다 이쪽 계통이 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또 이런 내용도 맞냐고 물어봐요. 보면 다 맞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서계.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공기비가 클 때, 자, 발생 현상 세 가지입니다. 자, 공기비가 이제 크면은 무슨 염이죠? 공기비가 크면은 산화염이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공기비가 부족할 때도 있고, 적정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과대할 때가 있었죠. 자, 이걸 하나씩 보면은, 자, 공기비. 역화. 예, 네, 과대할 때, 과대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발생한 현상, 뭐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화염은 산화염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화염의 색상은 휴백색이고요. 휴백색. 세 번째, 자, 배기가스량이 증가하고 연료율이 감소합니다. 연료율은 감소한다. 왜냐면은 손실열이 커지기 때문에 연료율은 감소하죠. 그리고 자, 논의 연소실내가 냉각이 되고요. 그리고 진동연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공기비 클 때도 나왔으니까 공기비가 이제 작을 때도 있죠. 자, 작을 때 또는 뭐 공기비 이제 부족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족시. 자, 그러면은 공기비가 부족할 때 화염은 무슨 화염이죠? 화염. 그죠? 환원염. 환원염. 자, 그리고 이제
불꽃의 색상, 암적색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암적색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지금 가스 용접하고 있죠. 불 틀었을 때 아세틸렌만 여러분들 틀어서 연소할 때 보면은 불꽃이 빨갛죠. 네. 그리고 이제 끝에 부분에 막 매연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암적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불완전 연소가 되고 이때도 연료율이 감소합니다. 자, 이때는 손실열이 커지는데 여러분 손실열 중에서 보면은 대기가 손실열 있고,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연탄소분, 불완전 연소, 손실열 등이 있죠. 여러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연소 현상 보면은 자, 매연과 끄름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기비가 부족할 때와 과대할 때 이런 현상입니다. 시라 비와 돌 이런 거 적으면 그렇죠. 그건 좀 다르지. 네. 이게 과잉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발생 현상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쉬어도 되고 뭐 그렇게 현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여기서 원하는 네. 그 문제가 기억이 안 날 때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관련해서 쓰시면 되는데 모범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범부담이라도 지금 공기비가 클 때 네. 과잉 일시 네. 발생 현상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네. 할 때는 네. 이게 폭넓으니까 네. 지금 아까 이거는 지금 출제자의 의도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이쪽에 초점을 맞춰줬으니까 이제 그쪽에 다 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문제 딱 받았을 때는 너무 넓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넓은데 네. 그 넓은 곳 속에 아까처럼 쉬라든지 뭐 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압력과 좀 관련이 있어요. 가려 보면은 아까 이제 여러분 아까 보면 뭐 역화라든지 아까 뭐 비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연료의 또 압력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련은 있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완전히 좀 정답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정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건 이제 차선이라고 하는데요. 차라리. 네. 과잉 시킬 때 과잉 일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부식 억제제의 구비 조건입니다. 네. 자, 이 부식 억제제는 네. 자, 부식 방지 효과가 구비 조건입니다. 자, 부식 방지 효과가 클 것.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변별력 문제입니다. 당연한 내용, 구비 조건이니까요. 부식 방지 효과가 클 것. 자, 두 번째는 고온에서도 분해되지 않을 것. 자, 세 번째는 독성이 없을 것. 자, 네 번째는 스케일 발생이 없을 것. 자, 5번. 뭐 또 왔습니다, 근데. 네. 자, 거의 이제 뭐 빠지지 않고 막 계속 나오죠. 여기 4번에도 네. 어차피 부시 억제제를 쓰려고 하면 네. 유지 관리비가 또 비용이 저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뭐 유지, 예, 관리비가 뭐 적게 들 거, 예. 이런 부분들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뭐 이제 가격이 이제 저렴한 그런 것도 해당되겠죠. 자, 5번. 자, 연소가스의 이제 부피 조성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13%, 산소가 5%, 질소 79%. 이때 과잉 공기비, 공기계수 또는 공기비는 얼마인가?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워낙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자, 버전 위. 자, 21 빼기 5 그러면은 1.3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미연소 가스 또는 이제 가연성 가스 이런 것 등이 연소실에 체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거는 그죠? 프리퍼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 불충분한 프리퍼지. 또는 뭐 착화지향 또는 불착과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연료를 논에 분무한 경우. 세 번째, 연소 배기가스의 배출 분량. 자, 심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 공기 압력 하한 스위치 불량, 하얀 스위치 불량 이런 거 적어도 공기 압력 하한 스위치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좀 예, 왜냐면은 그 부분은 연료가 이제 들어오는 쪽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연소실에 체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연소 가스, 연소에 대한 가스가 많이 보면 배출이 안 되고 체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포스트 퍼지 써도 되나요? 네. 포스트 퍼지 써도 되나요? 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포스포지는 가동이 이제 끝난 후에 이제 환기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자, 뭐 포스포지, 뭐 프리포지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논의 환기가 이제 제대로 안 됐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좀 약간 모범 답안으로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그 그러니까 감독하시는 나중에- 분들도 답안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자기가 상식 수준에 알고 있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은 채점을 해줍니다. 네. 때문에 조금 되도록이면은 조금 범위를 좀 좁히려고 해요. 저도. 이제 모범 답안지는 저희는 빨간색을 쓰고 네. 그 다음에 파란색을 써야 나중에 혹시 빨간색을 못 올 경우는 네. 파란색을 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하게 쓰는 네. 겁니다. 이게 딱 세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도 한번 쓰는 거예요. 자, 7번. 자, 7번은 좀 내용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못 쓰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비례 동작 특징 이제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에너지 관리에서 기초할 때 프린트물 나눠주는 부분에도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비례 동작 하면은 이게 이제 비례 동작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 피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조작량이 제어량의 편차를 비례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제어량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조작량을 넣어서 제어량이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편차라고 하면은 오차 부분이 있고, 자 이거 이제 비례해서 이제 동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례 동작 특징은 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교면용 문제였어요. 자 외란이 있으면은 잔류 편차가 발생합니다. 외란요? 예, 외란. 쉽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외란이라는 게 외부적인 요소예요. 가령 이제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냉장고 온도를 여러분들이 보면 마이너스 3도로 딱 맞춰놨어요. 근데 냉장고를 그냥 딱 닫은 상태로 있으면 거의 3도, 마이너스 3도가 맞춰주면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냉장고를 수시로 막 열고 닫아요. 그러면 바깥 공기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외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잔류 편차, 편차는 오차인데 이 잔류 편차라는 건 수정되지 않는 오차를 뜻합니다. 네.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부하 변동이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세 번째는 비례대가 작을수록 동작은 강하게 변한다. 자, 편차가 0인 경우 수동 리셋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좀 별별 문제예요. 세계에서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해하기가 좀 그런 게 지필 시험을 너무 좀 쉽게 내줘가지고 네, 학생들 다 시험 잘 봤거든요. 이게.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본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시험 감독관 오시는 분들이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냥 채점만 하는 거지 그분들이 이제 막 또 문제를 바꾸고 그렇게 할 수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다 어렵게 나왔으면 막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번에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뀔 효지가 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이 근데 냉동 문제가 나왔어요. 냉동, 계산 문제. 자, 증발기의 입구 엔탈피가 자 112.5kJ/kg입니다. 자, 증발기 출구 엔탈피가 1297kJ/kg. 자, 이 냉동톤
자, 킬로줄로 하면은 원래 1냉동톤 1RT가 보면 3320이죠. 킬로칼로리 파워인데 이거를 이제 킬로줄 퍼 하워로 하면은 자, 13,910 킬로줄 퍼 하워입니다. 이 냉동기에 냉매 순환량은 얼마인가? 네. 1297 빼기 11.25 1397. 자, 그러면은 냉매 순환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냉매 순환량, 냉매 효과, 냉동 능력, 능력을 냉동 효과. 그렇죠. 냉동 효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냉동 능력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13,900. 그렇죠. 1 냉동톤 자 13,910 자 이게 냉동 능력이고요. 자 냉동 효과는 자 증발기 출구의 엔탈피에서 입구의 엔탈피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킬로줄 퍼 지금 하우어고 얘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 1297 빼기 112.5 이게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11.74 자, 킬로그램 퍼 하워 네. 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냉동 좀 열심히 보신 분들은 좀 냉매 순환량은 냉동에서 좀 자주 나오는 공식 문제였었죠. 네. 자, 이번에는 9번 한번 보죠. 자, 송풍기의 풍량입니다. 자, 150 예, 세제곱미터 퍼 민. 자, 전압 전압이 자, 20 킬로 파스칼입니다. 자, 효율이 0.7 그리고 열 전달 계수가 1.1입니다. 이때 소요 동력은 얼마인가? 자, 소요 동력 몇 킬로와트인가? 자, 그래서 전압의 단위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킬로파스칼은 여러분들 이제 밀리미터 AQ로, 네. 그다음에 밀리미터 AQ가 보면은 밀리미터 H2, AQ가 보면은 아쿠아, H2 물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송풍기의 소요 동력을 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송풍기 소요 동력 자, 네, 이 부분은 쉬는 시간 쉬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송풍기에 보면 소요 동력이 나왔어요. 소요 동력. 자, 그러면은 전달 계수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해줘야 되나요? 네, 곱해줘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풍량. 송풍기이기 때문에 풍량 곱하기 풍압. 근데 단위가 보면은 풍량이 보면 세제곱미터 퍼 민. 자, 풍압은 밀리미터 AQ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자,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1량 100이 곱하기 그 다음에 60으로 나눠져요. 이유는 분을 자, 초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 송풍 효율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송풍이 이제 축동력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자 소유동력이니까 이제 전달 개수 곱해줘야지. 전달 개수. 자 근데 단위가 좀 달라요. 지금 보면 밀리미터 AQ로 해서 이제 풍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킬로파스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단위를 바꾸려면은 표준대기압을 이용하죠. 자 표준대기압에서 1atm에서 자 밀리미터 AQ는 이게 바로 밀리미터 H2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대기압에서 밀리미터 H2 이거는 여러분들 얼마였죠? 네, 그렇죠. 1033. 자 이게 밀리미터 AQ하고 이제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파스칼 101325 파스칼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킬로파스칼로 줬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101.325 킬로 파스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례식으로 한번 단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101.325 킬로 파스칼은 자 여러분들 10332 자 밀리미터 AQ와 같고요. 그렇다면은 자 자 킬로 파스칼 20 킬로 파스칼은 자 x 밀리미터 AQ로 하면은 얼마인가? 자 부등호 사이로 곱하기 아까 곱하기죠. 그러면은 101.325 x는 자 10332 곱하기 20이고요. 자 그러면은 x만 남기려면은 양쪽에 101.325를 나눠줍니다. 자 약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자 2039.38 자 밀리미터 AQ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한번 대입을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풍기 소요동력 자 풍량 자 풍량이 150 곱하기 자 그다음에 전압 보면은 2039.38 그다음에 전달 계수 1.1 자 나누기 그러면은 102 곱하기 60 곱하기 자 펌프 통풍기 효율 0.7 계산해보죠. 그러면은 78.5 네, 4인데 547이니까 반응 5가 나옵니다. 78.5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찾아보고 아까 소요동력하고 그 다음에 축동력 한번 공식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발견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보면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또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시다가 아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번 또 찾아보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어도 보면 딱 책에 나온 대로 써주면 괜찮은데 이제 좀 새롭게 쓰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좀 완벽하게 좀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 뺄까 하다가도 보면은 그래도 보면은 좀 복원된 부분을 그냥 넣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조건에 보면은 질수가 있는데 x1 플러스 뭐 x2 플러스 자 O2에서 보면은 뭐 산소가 이제 8%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75.8%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면 따로따로 주어져야지 쉽게 풀 수 있죠. 가령 보면은 뭐 질수가 보면은 보면은 75.8%. 그다음에 뭐 산소 보면은 아까 뭐 8%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러면은 질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죠? 산소죠. 그러면은 100%에서 100에서 75.8%를 빼면은 얼마가 나오죠? 그죠? 24.2.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산소 퍼센테이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이제 이걸 좀 응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비 자 24.2 24.2에서 산소 8%. 네. 계산은 이거는 여러 번 여러분들 풀어봤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1.49.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풀어봤는데 문제가 완전히 좀 복원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계산 공식은 지금까지 뭐 그냥 사용하던 공식이어가지고 간단한데 문제 조건들이 조금 기간이 좀 주어졌어요. 자, 이제 이 부분 좀 지워도 될까요? 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조금씩 나올 때가 있어요. 변별력 같이.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감독관에 이제 그냥 살며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안 알려주면은 제가 채점하고 있을 때 살짝 컨닝도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좀 문제 내용들을 정답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필이 좀 쉬웠는데 필답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섞여져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들이 적어도 한 반절 정도 맞는 데는 크게 좀 이상은 없어요.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에서 방금 나왔네요. 자, 이번엔 이제 2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시험 본 거고 둘째 날 보면은 필답형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첫날 보시는 분도 둘째 날 보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어떤 문제가 더 쉽다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좀 첫날에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둘째 날에 또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네. 자, 이제 좀 지워도 될까요? 자, 2차 시험입니다. 자, 1번. 연료의 구비 조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워낙에 자주 나왔으니까요. 첫 번째, 뭐라고 쓰면 될까요? 단위, 발열량이 좋아요. 그렇죠. 중량당 발열량이 클 거. 두 번째는 자, 뭐 유독성이 적고 연소시 공해 발생이 적을 거. 자, 세 번째, 점화가 용이하고 연속성이 좋을 것. 자, 네 번째는 저장이나 취급이 쉬울 것. 자, 다섯 번째는 가격이 싸고 구입이나 운반이 쉬울 것. 등입니다. 자, 2번. 자, CH4 메탄이죠. 분자량과 비중을 쓰시오. 자, 메탄에 보면 분자량 CH4니까 자, C가 12, 수소가 1이죠. 그러면은 12 플러스 4, 그 다음에 1 곱하기 4 그러니까 16. 16이 나오죠.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이 바로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중은 자, 분자량을 얼마로 나누면 되죠? 29. 그렇죠. 공기의 분자량 20%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0.5. 네. 그래서 이 분자량 그리고 비중 또 여러분들 밀도 나오면은 얼마로 나눠주면 되죠? 분자량을 22.4. 그래서 자, 메탄, 프로판, 부탄 세 가지는 최소한 세 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프로판이 20%, 부탄이 80%일 때 자, 연소 한을 구하시오.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자, 폭발 범위는 안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메탄, 프로판, 부탄 이 폭발 범위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혼합가스 한입니다. 자, 100.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판이 20%. 자, 프로판의 하한값은 얼마죠?
2.2. 자, 부타는 거. 5점. 부타는 5. 5점. 네. 5점. 네. 부타는 얼마였어요? 1.8. 네. 그리고 이게 이제 80%. 네. 그래서 구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얼마 나오죠? 한값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근데 한값 진짜 많잖아요. 약간 좀 달라지잖아요. 2.1 빼고 2.1. 근데 그렇게 조금 달라지더라도 뭐 수점 크게는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저희 NC 때 보면은 3.59 나오는데 책에는 그냥 4로 나와 있어요. 점수. 네. 그 근접하면은 상관없어요. 자, 얼마 나오나요? 계산해 보면 1.868이요? 네. 그러면은 뭐 숫자리 두째 자리로 이제 정리하죠. 1.87.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보죠. 자, 안전밸브의 호칭지름 20A 설치 기준입니다. 자, 보통 안전밸브는 자, 호칭지름이 25A인데 소형일 경우에는 20A로 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20A로) 설치하는 기준이죠. 첫 번째는 최고 사용 압력이 자 0.1 MPa 이하인 보일러. 자, 두 번째는 최고 사용 압력이 0.5 MPa 이하이고, 자, 동체 안찌름이 얼마죠? 동체 안찌름이 500mm. 동체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자, 세 번째. 자, 최고 사용 압력이 0.5 MPa 이하이고, 자,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였죠? 전용 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인 보일러. 자, 네 번째. 자, 최대 증발량이 보면은 자, 관유 보일러에서 최대 증발량이죠. 그래서 자, 최대 증발량이 관유 보일러 때 몇 톤 파워죠? 시간당 5톤 per hour 이하인 관유 보일러. 자, 그 다음에 소용량, 강철제, 또 추철제, 보일러죠. 여기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5번. 자, 급수 농도가 자, 150ppm이고요. 급수 유량이 20톤 per hour일 때 고용 물량입니다. 이거 수질 관리에 나왔던 문제죠. 자, 고용 물량. 자,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150 곱하기 그렇죠. 20kg 바꾸시면 안 돼요. 그냥 톤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150 곱하기 20 하면은 자 3,000이 나오죠. 그래서 3,000 그램 per hour. 그래서 톤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가 ppm 곱하기 급수량에서 톤 per hour. 그래서 g으로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조검사 항목 자, 세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한 것만 한번 쓸게요. 진기보일러를 뭘로 개조하는 거죠? 그렇죠. 온수 보일러로 개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안 된다고 했죠. 온수 보일러를 진기 보일러로 개조는 안 된다고 했죠. 견딜 수 있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일러의 섹션 증감에 의해서 용량을 변경한 경우. 그래서 섹션 증감이면 이거는 추철제 보일러죠. 추철제 보일러는 섹션, 조각의 쪽을 보면 결합해서 이제 조립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용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바꿨을 때도 개조 검사를 받아야죠. 자, 간단한 것만. 자, 연료 또는 연소 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밖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동체나 돔, 노통, 연소실, 경판, 천정판, 관판, 관모 또는 스테이 변경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일 경우, 그다음에 철금속 가열로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수리. 네. 그래서 뭐 대수리도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7번 안전밸브와 릴리프 밸브의 정비 요령을 세 가지 쓰시오. 근데 뭐 내용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자, 외부로부터 충격을 주지 말까? 자, 압력 방출장 때문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내부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에 주의할까? 설치에 이제 주의를 줄까? 자, 세 번째. 자, 밸브는 수직으로 부착할까? 그래서 절대 보면 수평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들이 좀 깁니다. 자, 뭐 물때나 모래, 찌꺼기를 깨끗하게 이제 설치할 때 제거하고 가스켓이 닿는 곳은 청소를 한다. 네. 그다음에 뭐 레버 타입 안전 밸브는 배출 압력이 75% 이상에서 시험 작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버를 잡아당기지 말 거. 네. 자, 안전 밸브는 현장에서 분해, 세팅이 불가능하므로 자, 안전 밸브에 부착된 봉이는 자, 분해하지 말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입니다. 자, 급탕배관 설비에서 신축 이음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직선배관 자 80m에 몇 개 설치해야 하는가? 단 동관일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관과 강관일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는 강관도 나왔죠. 그래서 강관은 30m만 마다 한 개를 설치하고요. 자, 동관은 20m마다 한 개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80을 보면은 자 80m고 동관이니까 20으로 나눠주면은 자, 몇 개 설치하는 거죠? 4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9번도 약간 좀 변별적 문제예요. 자, 9번. 자, 부식검사 절차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운전정지 및 냉각. 자, 두 번째. 자, 외부 점검. 자, 세 번째는 개방 및 내부 청소. 자, 네 번째는 내부 부식 상태 점검. 자, 5번. 자, 부품 분해 및 정비. 자, 6번. 부식 발생 부위 처리. 그 다음에 7번. 자, 재조립 및 누설 점검. 자, 8번은 기록 및 보고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터보식 냉동기. 터보식 냉동기라고 하면 냉동기 중에서 원심식 압축기를 갖고 있는 냉동기를 가리키죠. 자, 특징입니다. 자, 두 가지를 쓰시오. 근데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로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용량 제어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압축기 및 주전동기의 일체로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고성능 임펠러를 사용함으로 해서 고효율화다. 또 연소 공정, 고소 공정, 고효율화 이렇게. 간단하게. 네. 자, 근데 만약에 좀 기억이 안 나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책에 딱 이 내용이 있어요. 소목차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정답이고, 아니 좀 기억이 안 난다면 조금 더 짧게 쓰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좀 그대로 있는 써주는 게 가장 답이 없어요. 네. 저기서도 세 가지 이상 쓰라는 애들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다 객관식 같은 거 맞추겠지만은 네. 주관식 다 스스로 다 똑같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내가 진짜 외울 수 있는 세 가지만 딱 보면 그렇죠. 최소한 딱 세 가지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갖고 이제 뭐 내용 중에 보면은 정말 긴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 문장이 또 이어진 것도 있어요. 보면은 하나 정도 해갖고 두 개 써도 되잖아요. 쪼개서. 네. 되도록이면은 약간 단어 한 뭐 두세 개로 이렇게 딱딱 끊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용들이. 예, 내용들이 조금씩 막 중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보면은 뭐 불착화나 연소 시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뭐 연소 장치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막 내용들이 조금 중복되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좀 뽑아서 따로 그냥 기교표 같이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는 이제 11회까지 해서 모두 다 이제 좀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수업 진행하면 좀 시간 뒤에 남으면은 기출 문제를 드리고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공존행동 시험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같은 기출 문제라고 하더라도 한번 풀어보고 끝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대부분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을 시험 볼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쉬는 시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